자, 안녕하세요. 퀀트 18년차 실무자 로디입니다. 자, 여러분, 캔들 차트에 대해서 다양한 개념이 있죠. 망치형, 하락 장악형, 장대 양봉 등등. 자,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완전히 잘못된 것들에 집중을 합니다. 저는 18년 동안에 투자 알고리즘을 만들고 검증해 보면서 캔들 차트에 대한 대부분의 지식은 쓸모가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대신에 저는 오늘 설명할 한 가지 위주로만 투자를 합니다. 이걸 알게 되면 캔들 차트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캔들 차트의 혁신적인 점은 뭐냐면 종가 이외에 시가, 고가, 저가를 본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고가, 저가가 중요한데 대부분 진짜 의미를 잘 모릅니다. 고가는 1분 봉이든 10분 봉이든 1봉이든 그 시간 단위에서 매수자의 심리가 최대로 공격적이고 적극적이 돼서 시장가로 주문 체결을 밀어붙일 때 그 최대치의 심리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일봉에서의 고가라고 하면 그 하루 동안의 매수세의 최대한의 낙관적인 심리가 어디까지 가격을 끌어올렸는지를 반영하는 거죠. 저가는 반대입니다. 매도세가 최대한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시장가 매도를 했을 때의 가격, 즉 어느 가격까지 최대한 싸게 팔 것인지 그 심리가 반영된 가격이죠. 그렇죠? 자, 방금 설명한 고가 저가의 의미를 이해를 하면 이제 캔들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종가가 이전의 고가나 저가를 돌파하는지 여부가 됩니다. 중요하니까 반복합니다. 종가가 이전 고가를 상승갱신하거나 이전 저가를 하락갱신하는지의 여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봉에서 종가가 전일 고가를 상향 돌파를 했다면 그날 매수 심리가 전날의 최고 낙관적인 지점보다 높게 유지가 되고 장이 그 상태로 종료됐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당일 장중에는 주가가 전일 고점보다 높았더라도 종가는 전일의 고점보다 낮게 끝났으면 이날의 종가는 의미 없는 주가가 상승 방향으로 추세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해 봅니다. 어느 날 종가가 바로 앞에 캔들 한 5개의 고점보다 높게 끝났으면 이날 종가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날 종가의 투자 심리가 이전에 5개 캔들이니까 일주일의 최대치의 낙관적인 투자 심리보다도 더 개선됐다는 의미죠. 상승 추세를 유지한 상태로 장이 종료된 겁니다. 이날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훨씬 강했기 때문에 당일 다 사지 못한 매수세가 다음 날에도 매수를 시장가로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바라보는 투자자들이 상승 추세를 포착을 해서 매수에 동참을 하고 상승세가 더 강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종가가 바로 앞에 캔들 하나보다는 5개, 10개, 20개의 고저점을 돌파를 한다면 의미가 더 큽니다. 이 각각을 5일, 10일, 20일 거래 범위 돌파 또는 박스 돌파라고 부르기도 하죠. 여러분은 늘 차트를 볼 때 종가가 이전 거래 범위의 고점, 저점을 돌파하는지 여부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어떤 자잘자잘한 차트 이론들은 막상 데이터 검증을 해보면 사실 대부분 통계적 의미가 없습니다. 보기에만 그럴듯하니까 속는 겁니다. 향후에 이런 점들도 직접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개념을 조금 더 완성시켜 보죠. 캔들 차트에서 종가가 이전의 고저점을 돌파하고 여기에 추가로 돌파 방향이 기존의 추세 방향과 일치하고 거기에 중장기 지지 저항까지 돌파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강력한 매수 신호 또는 매도 신호가 됩니다. 이제부터 실제 차트 사례로 봅니다. 자, 우선 기아차 2023년 말 차트입니다. 1번의 상승 캔들이 바로 앞에 노란 박스 표시된 캔들 한 15개 정도의 고점을 상향 돌파함과 동시에 한참 앞에 있는 9월의 전고점까지 상향 돌파하는 캔들입니다. 게다가 5일, 20일, 40일 이동평균이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으면서 전부 상승하고 있는 소위 정배열 상태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제 영상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죠. 캔들의 고점 돌파, 기존의 상승 추세, 중기 저항선 돌파라는 3가지 조건이 전부 충족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후에 크게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죠.
한편 여기서 2번은 상승세가 크게 훼손됐다는 걸 포착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2번 캔들은 바로 앞에 캔들 저가를 하회할 뿐만이 아니라 바로 앞에 6개 캔들의 저가를 하향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앞에 여러 개 캔들의 고저 범위를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돌파 방향으로 추세가 형성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 주식 보유하고 있었으면 미련 없이 청산해야 됩니다. 참고로 청산은 이렇게 하락 추세로 되돌려지는 걸 다 확인하고 나서 뒤늦게 청산하기보다는 기존의 상승세가 과열이 됐을 때라든지 최대 이익이 일정 폭 반전됐을 때 청산하는 이익 되돌림 청산이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은 조만간 따로 다른 영상에서 설명합니다. 자, 이번에는 3번을 볼까요? 캔들 하나로 바로 앞에 한 13개 캔들의 고점을 상향 돌파합니다. 이전 13일에 최대치의 낙관적인 심리, 공격적인 심리보다도 이날 투자 심리가 더 개선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장중에 반짝하고 만 게 아니라 종가니까 장 종료까지 그 심리가 유지됐다는 의미가 됩니다. 저 같은 알고리즘 트레이더는 이런 시그널 이후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바로 뒤에 위아래 꼬리가 길고 몸통이 아주 작은 소위 도치형 캔들, 십자가 모양의 캔들이 있죠. 기술적 분석 잘 모르는 좀 어설픈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 도치형 캔들을 보면서 전환형 캔들이다, 이격도도 크니까 다시 하락할 거다라고 오판을 하기가 쉽습니다. 또는 자신의 선입견으로 이 자리에서 하락 배팅, 숏 배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자, 이 차트에서는 방금 전에 화면에서 3번 장대 양봉 캔들이 여기서는 1번입니다. 이후에 큰 폭의 주가 상승을 추가로 하는 게 보이죠. 특히 2번에서는 또다시 이전의 캔들의 고점을 상향 갱신하고 연초에 중장기 저항까지 상향 돌파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한 번에 12% 엄청난 상승이 나오죠. 이 2번에서도 앞에서 제가 설명한 큰 상승의 3가지 요소, 종가의 이전 캔들 고점 상향 돌파, 이동평균의 정배열, 중기 저항선 돌파 3가지를 모두 만족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3번을 봅니다. 바로 앞에 11개 캔들의 저점을 하회하는 캔들입니다. 이후에 하락이 지속되고 이동평균도 순차적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됩니다. 자, 다시 반복해서 보죠. 캔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종가가 이전 캔들의 고저점을 상회하거나 하회하는지의 여부다. 이번에는 하이브의 2024년 여름 차트를 봅니다. 1번에 장대 양봉이 있고 바로 앞에 캔들 5개의 고점을 상회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 이동평균이 전부 하락하고 역배열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상승이 중장기 저항선을 돌파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기존의 오래된 하락 추세 때문에 상승할 때마다 저항에 부딪히면서 본전성 탈출 물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6월 내내 그리고 7월 초까지 추가 상승을 못하고 그냥 좁은 박스권 횡보를 보입니다. 오히려 주목할 점은 2번이죠. 이전 캔들 30개쯤에 해당하는 긴 범위의 저가를 하회하는 음봉 캔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동 평균이 역배열 상태죠. 하락 배팅, 신규로 숏 배팅할 만한 자리입니다. 이후에 3번에서 앞 캔들 6개의 고점을 상회하는 양봉이 또 나오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미 기존의 하락 추세가 너무 강한 상태에서 역배열 상태에서의 고점 상회 캔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구분이 되시죠? 자,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3개월 지난 시점에 다시 또 하이브 차트의 1번 봅니다. 이번엔 의미가 좀 다르죠. 바로 앞에 15개 정도의 캔들의 고점을 상회하는 종가, 그리고 이동평균 3개가 차례대로 상승하는 정배열 상태, 그리고 중기 저항 돌파, 3가지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횡보했지만 금세 10% 정도 추가 상승했습니다. 2번도 의미가 큽니다. 역시 15개 정도의 이전 캔들의 고가 상향 돌파, 이동평균의 정배열, 중기 저항의 돌파 상황입니다. 이 차트가 지금 최근의 차트입니다. 추가 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도 되죠. 물론 100%라는 건 없으니까 확률적인 패턴의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 최근의 SK 하이닉스 차트입니다. 1번을 봅니다.
바로 앞에 6개의 고점 상향 돌파, 이동평균 정배열 전환 직전, 중기 저항선을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재밌는 거는 다음날 시가에 아예 갭 상승으로 중기 저항을 바로 돌파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스마트한 투자 알고리즘이라면 장중에 시초가에 적극적으로 추격 매수합니다. 자, 정리해보죠. 캔들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일 종가가 이전 캔들 여러 개의 고점을 돌파하는지의 여부다, 또는 저점을 돌파하는지의 여부다. 여기에 추가로 정배열, 역배열 같은 추세의 확증, 그리고 중기 지지 저항 돌파 같은 이런 요소가 어우러지면 아주 강력한 진입 시그널이 됩니다. 저와 같은 퀀트 트레이더, 알고리즘 트레이더는 이런 시그널을 컴퓨터 코딩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연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합시킬 만한 효과적인 로스컷 전략이라든지 이익을 청산하는 방법, 투자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을 연구를 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정교하게 찾아냅니다. 그냥 눈으로 보면서 기술적 분석을 적용하는 건 한계가 큽니다. 안 그런 사람도 물론 드물게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막상 진입 정산 결정을 할 때는 수많은 감정적인 실수에 빠지기 때문이죠. 저도 많이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자, 게다가 책이나 방송에서 여러분이 접하는 대부분의 뉴스나 기술적 지표 해석은 대부분이 검증되지 않았거나 과거에는 통했지만 지금은 안 통하는 것들, 또는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그래서 조회수는 올라가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느라 자세한 사례하고 구체적인 개념을 영상에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까지 영상 보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질문이나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야 제가 추가 영상 올리고 에너지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